이세계 유의자적 농가, 비교적 최근 작품인데 슬로우 라이프라는 장르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거든요. 스킵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이세계물 초반에 반드시 치트 얻고 그거에 적응하는 과정, 그걸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여주냐가 꽤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걸 과감하게 다 스킵해요.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여주냐가 아니라 어떻게 빠르게 많은 걸 보여주냐로 초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볼 때는. 근데 보다 보니까 뭔가 스며드는 듯이 헤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반 가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는 과정이 진짜로 시골에서 그냥 건물 몇 채 세워놓고 오늘은 어떤 술을 만들어 볼까, 오늘은 어떤 밭을 가꾸어 볼까, 그런 소소한 고민도 하고, 뭐 사실 주인공이 강하니까 다 소소한 고민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긴 한데 주인공 기준에서 소소한 고민을 하면서 일어나는 작고 큰 사건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역해들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전개가 빠르다 보니까 히로인이 한 명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족 단위로 딸려와요. 뭐 일꾼으로서 들어온 거긴 한데 뭐 실제로 하렘 멤버잖아요, 이런 거.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되게 그런 묘사가 거의 없어요. 선정적인 묘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작품 원작에서는 엄청 선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매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서술들이 있다는데, 뭐 애니는 전혀 그런 느낌 없고 굉장히 평화롭고 따스한 그런 내용이야. 뭐 따스하진 않나? 이세계 미소년 수요 아저씨요, 이거는 TS 물이기도 해서 약간 TS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남자 두 명이 이세계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자로 변하면서 이세계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절세의 미모? 약간 그런 느낌의 저주를 받는 바람에 여자가 된 거라서 등장인물들이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그 주인공의 얼굴을 보면은 다 매료에 빠질 정도의 그런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진 캐릭터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걸 애니가 엄청 열심히 표현해준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여워요. 얘 분명히 남자라 그랬는데, 아니 근데 지금은 여자잖아, 뭐 상관 있나? 같은 식으로 그냥 즐기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세계물로서는 좀 템포가 좋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초인 고교생들은 이 세계에서도 여유롭게 살아가다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어요. 구성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인 고교생들이라는 제목답게 현실적이진 않아요. 고등학생이라고 설정돼 있는데 하는 능력들이 인류 최대 천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좀 과격하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만한 내용이고, 그런 거 아무래도 좋다 하는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캐릭터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리고 구성이 이 화에서는 누가 활약하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라서 매화 다음 주면 얘 드디어 나오겠네 같은 생각을 하면서 꽤 재밌게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오프닝을 다이얼로그라는 성우 유닛이 부르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유닛에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 세계 약국, 이거는 원래 세계에서도 이미 유명한 약학 연구자였던 주인공이 과로로 인해서 죽는 바람에 이 세계로 가게 돼요. 뭐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현대 지식으로 이 세계 무쌍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쌍은 무쌍인데 의학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한다라는 무쌍이니까 그렇지 나쁜 기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난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현직세 얘기 넘어가고 디지몬 넘어가고 유저로 넘어가고 무익전생 얘기, 이 부분은 누드스가 좀 꽤 크고 난 이후부터의 이야기라서 좀 무거워서 이야기가 발기부전이라는 굉장히 웃긴 소재를 다루긴 하는데, 정령환상기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템포가 굉장히 좋아요. 두 편, 세 편에 한 명씩 히로인을 구해주는 식으로 해서 1기 동안 4명, 5명 에피소드를 다루거든요. 그리고 그때 구해주는 히로인들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여러가지로 좀 소원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필 주인공 성우도 키리토랑 똑같은 성우라서 2기 나올 작품 중에 굉장히 기대하는 작품이거든요. 책플레 역상 2기 넘어가고 이세계 마음과 소환소녀의 노예밭을 오메가인가? 2기일 건데 뭐 마찬가지로 서비스신이 많아요. 그리고 노래가 신나요. 이세스만 무삭제는 애초에 뭘 삭제했던 거지? 전생왕녀와 천재영의 마법혁명, 이거는 백합물이거든요. 전생에 기억은 가지고 있는데 마법을 못 써서 마독으로 승부하는 괴짜 왕녀랑 악역 영예물에서 주로 시작할 때 파혼당하는 쪽, 그런 세상 물정을 모르지만 마법에 능한 천재 영예, 그렇게 둘의 만남을 시작으로 하는 백합물인데 꽤 재밌어요. 뭐 사실 이 세계적인 요소는 크게 막 다루진 않거든요. 주인공이 원래 세계의 기억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다지 언급을 많이 하진 않아요. 애니에서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현실주의 용사의 왕국 재건기, 이거는 뭐 심시티 하는 내용이라서 전쟁이나 이런 것도 좀 나오긴 하는데 전투보다는 내정에 힘쓰는 내용이라서 화면은 좀 심심해요. 근데 그렇게 재미없진 않고 제왕학이라던가 그런 내용을 좀 다루기 때문에 되게 무난하게 볼만했던 것 같아요. 어두운 실력자 2기는 1기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좀 기대를 과하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소원 넘어가고 방패용사 성공담 2기 처음 볼 때까지는 1기를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좀 묘했어요, 여러가지로. 솔직히 방패용사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요. 해골 기사님은 지금 이세계 모험 중, 이거는 약간 오버로드가 떠오르긴 하는데 자기가 키우던 게임 캐릭터로 빙의해 있는 것까지 똑같은데 게다가 해골인 것까지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에 납득한다기보다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모험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세계물보다는 약간 판타지 쪽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생했더니 거미였습니다. 이거는 이세계물 중에 사람이 아닌 것들로 전생하는 계열, 뭐 돼지라거나 고블린이라거나 인간이 아닌 계열도 있는데 이렇게 무생물인 계열이 애니로 나온 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내용은 되게 심플한데 그냥 검으로 전생한 주인공을 들고 다니는 프랑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귀여워요. 소녀형 수인이라서 뭐 안 귀엽기 어렵겠죠. 별을 뜨는 아이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 최강 음향사의 이세계 전생기, 이건 대놓고 먼치킨물이거든요. 되게 동양풍이라서 분위기가 여태랑은 좀 달랐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신박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 볼만한 것 같거든요. 아웃브레이크 컴퍼니,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세계물인데
2010년대 초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그거의 원조격인 걸로 알거든요. 아 모르는 건가? 이거는 뭐뭐라는 거다의 원조격인 걸로 알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런 기술적인 전파보다는 이 세계의 오타쿠 문화를 전파한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흥미로워요. 오타쿠들이 가장 공감할 만한 요소잖아요. 오타쿠 문화를 전파한다는 행위 자체가. 진화열매 모르는 사이 성공한 인생, 이거는 솔직히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세스마보다 별로였습니다. 여상한 게임 세계는 모브에게 가혹한 세계입니다. 제목대로 여상한 게임 세계에 모브로 게임 빙의하는 내용인데 뭐 처음에는 꽤 모브였는데 가면 갈수록 주인공이 좀 활약하게 되면서 모브라는 이미지는 점점 옅어진 것 같고, 이것도 약간 주인공이 꽤 성격이 좋지 않은 타입이라서 인스턴트 식품으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꽤 자극적이에요 맛이. 근데 다만 애니메이션 그림체가 눈동자를 너무 특이하게 표현해오는 바람에 좀 부당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는데 보다 보니 좀 익숙해졌어가지고 이건 아마 이미지를 몇 개 보시면 알 거예요. 현자의 제자를 자칭하는 현자, 이거는 인기가 되게 많다고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봤었는데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잘 만들었던 느낌은 없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바타를 사용하던 주인공이 어느 날 그냥 이유는 뭐였더라? 뭔가 심심해서였나? 그냥 아이템을 써보려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미소녀형 캐릭터를 만들어 봤는데 그 다음날에 게임 빙의가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판타지 모험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애니가 그렇게 재밌다는 인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무난했어요. 팔람이라니 그건 아니지. 이거는 뭐 평범한 판타지 개념인데 가문의 8번째 자식이라는 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포지션에 태어나는 바람에 그거에서 좀 탈피하고자 마법이나 그런 거를 좀 해나간 내용인데 갈수록 뭔가 좀 평범한 먼치킨이었던 인상이라서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가 너무 취향이 아니었어서 좀 묘했던 것 같아요. 니기마도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세계 미궁에서 하렘을, 뭐 이거는 이세계고 미궁이고 하렘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내편 합니다. 네, 그냥 야인이에요. 사상 최강의 대마왕 마을사람 A로 전생하다. 뭐 이거는 이세계로 전이하는 게 아니라 대마왕이 마을사람 A로 전생하는 그런 내용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막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강해서 평범함이란 걸 좀 겪어보고 싶어서 마을사람으로 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착각물 비슷한 거죠. 평범하려고 마을사람으로 전생했는데 그다지 평범하지도 않고 사실 자기의 강함을 결국에는 제대로 숨기지 못해서 그러면서 점점 히로인들 그런 부하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라서 기억나는 거는 좀 마지막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부름꾼 사이토시 이 세계에 가다. 판타지 세계로 전이하는 건데 주인공이 막 전사나 마법사나 도적이라거나 그런 특수한 능력을 가진 직업이 아니라 그냥 실질 열쇠공이에요. 그래서 잡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좀 사람 댐댐이가 돼 있는 주인공이라서 주변 등장인물들에게 되게 신뢰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평범하게 개그 애니라서 템포가 되게 재밌어요. 개그 애니 특유의 최후반에 나왔던 등장인물들 전부 나와서 하는 그런 구성도 재밌었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100만 명의 목숨 위에 서 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별로 높지 않았다는 인상이거든요. 기억나는 거는 이게 처음에 공개됐을 때 1화를 이라스토야 있잖아요. 가끔 PPT에 사용하는 그 귀여운 캐릭터들, 그 이라스토야 캐릭터만 이용해서 1화를 만들어 놓은 영상이 공개됐던 거 아마 공식이었을 건데, 그거랑 니산지의 히구치 카에데 씨가 오프닝을 불렀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나네요. 내용은 그냥 이 세계 용사로 선택되는 바람에 근데 또 실패하면 진짜 죽는 건가 세계가 멸망하는 거였나, 아마 제목대로 세계가 멸망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그다지 성격이 좋지만 않은 주인공이 뭐 사람을 죄다 죽일 순 없으니까 억지로 좀 하는, 근데 막 말만 야래야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악역 영역이기 때문에 최종 보스를 길을 먹었습니다. 진짜로 상상하는 악역 영역물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 시나리오에서의 최종 보스인 마왕님이랑 좀 공명공명되는 그런 내용인데, 주인공 성우 타카시리의 연기가 되게 좋았다는 거랑 오프닝이 굉장히 제 취향인데 별로 인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는 아니었다는 거, 그 정도가 기억이 나네요. 무익전생 2기 파트 2 굉장히 슬픈데 굉장히 잘 만들었고 여동생들이 귀여워요. 이 멋진 세계의 포괴물, 코노스바 외전이죠. 메구미 주인공인 편인데 TV의 1기 12화로 보기에는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몇 화인지 기억 안 나는데 처음으로 익스플로전에 등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전율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그 코노스바 1기 부분, 엑셀 마을에서 카즈마 파티랑 합류하는 부분까지 그 사이 내용이라서 막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메구미 귀여워가지고 끝까지 볼만했던 것 같아요. 코노스바 단기 다크니스 줄거리인데 여태까지보다 애니 색이 좀 달랐던 느낌이라 좀 더 스탠다드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태는 개그 애니로서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평범하게 이세계 판타지적인 구성이었어서 TV 한 시리즈로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악역영의 레벨 99 히든버스는 맞지만 마왕은 아니에요. 착각물이거든요. 전생했는데 주인공이나 막 파혼 당하는 악역영의 그쪽도 아니고 보스 잡으면 그 뒤에서야 등장하는 히든보스로 전생하는 건데 히든보스 역할을 수행하기 싫으니까 거기서 좀 약한 척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좋게도 대해보는데 그냥 주인공 상식이 좀 이상해서 뭘 해도 다른 등장인물들에게는 비상식이고 뭘 해도 좀 수상하게 전해지는 그런 개그 템포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1화가 재밌어요. 1화가 재밌다기보다 1화가 좀 흥미로웠거든요. 1화가 되게 인상 깊어서 그 뒤를 볼 생각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시트 약사의 슬로우 라이프, 이거는 처음에는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진짜 그냥 이 세계로 가서 약사로서 약을 만드는 일상물처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지 이 평화로운 템포는 하고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되게 설명이 어려운데 반복을 이용한 개그가 몸에 좀 스며들어요. 보다 보면 이 파트는 뭐지? 하는 게 12화 내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한 6화쯤 보면은 슬슬 웃겨요. 보지 않고는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근데 좀 다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근데 무난하게 이 캐릭터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그냥 귀여운 맛에도 볼만한 것 같아요. 12국기 이건 안 본 작품이네요. 로고를 해서 넘어가고 아웃젠 마왕님, 이거는 느낌표가 두 개인 거 보니까 아마 2기인 것 같은데 2기는 좀 애매했어요. 그렇게 막 재밌다는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1기 봤을 때처럼 그렇게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거든요. 뭐 못 볼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서 그냥 봤는데 기대를 너무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기를 워낙 재밌게 봐가지고. 비극의 원흉이 되는 최강 악역 최종 보스 여왕은 국민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런 계열을 뭐라고 하는지 잊었는데 전생3나 오버로드에서 그 주변에 강한 가신들이 막 모여있잖아요. 그런 점을 살린 작품이거든요. 인재수지평이라고 해야 되나? 주인공은 전생잠에서 최종 보스라는 좀 절묘한 포지션에 있으니까 그 능력과 이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원래라면 적이 되었을 인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운명을 바꿔나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되게 이 세계물의 스탠다드 포맷이죠. 무난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프닝이 좀 많이 신났어가지고 그거에 속아서 본 느낌은 있어요. 신없는 세계의 신활동. 이거는